네, IT주 오늘도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지속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죠. 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CS 2020 오늘 이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신기술의 경연장, 각축장이라고 하죠. CES 2020 개막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 포인트들 하나씩 언급됩니다. 8K TV, 그리고 폴더블, 롤러블, 마이크로 LED 등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제품 공개가 이어질 예정이고 또 기업들 간의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릴 부분들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기업도 상당히 많이 참가합니다. 거의 400곳 가까운 업체가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국가로는 세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스타트업 쪽에서도 참여가 늘었고요. 서울관이 첫 번째로 개설됐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여기에 함께해 20여 개 혁신 기업들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관점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 과연 이 부분이 선반영됐을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볼만한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 증시를 뒤흔들 만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주들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 많습니다. CS 2020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어떤 박람회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예, CES는 이제 세계 3대 IT 박람회가 있어요. 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는 CES가 있고, 네. 독일에서 하고 있는 IFA가 있고, 그 스페인에서는 MWC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행사 중에 하나고요. MWC가 대체로 2월 달쯤이잖아요. 그렇죠. 예, CES는 보통 1월 달에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CES 2020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의 라스베가스, 계속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열리게 돼 있고요. 올해 이제 참가국 보게 되면 161개국이 참가를 했고 4,500여 기업이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90개 기업이 조금 넘는 걸로 예,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퍼센티지로 치면 한 8%, 9% 예, 예. 되는 것 같아요. 꽤 되는 많죠. 것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예, 제품들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이제 참가 이제 목록들이 있는데 네. 이제 카테고리들을 쭉 나눴는데 예, 카테고리를 36개로 나눴더라고요. 예, 이제 그림이 좀 나올 텐데요. 네. 쭉 이제 카테고리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3D 프린팅도 있고요. 네. 맨 처음에 그 밑에 한 두 칸 내려오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AI, 인공지능도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네.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니까 사이버 보안이죠. 예, 그런 쪽도 있고, 디지털 헬스도 상당히 중요한 카테고리고, 예, 그 드론이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돼 있고요. 이번에 예.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상당히 좀 안 좋은 장면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전면전에도 드론이 대거 그렇죠. 사용됐다. 예, 예. 이런 이야기들 보면 드론 기술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예, 그 밑에 이제 게임도 있고, 네네. 모바일 페이먼트니까 이제 이거 가상화폐 결제 같은 거. 결제 같은 네네, 모바일 것들도 결제. 있고요. 오른쪽으로 와보면은 로봇 있고요. 로보틱스. 예, 그다음에 셀프 드라이빙이니까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있고 그 바로 밑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요게 굉장히 큰 이제 카테고리화가 돼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시티하고 홈을 같이 놓을 줄 알았더니 두 개를 분류해 가지고 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영역이 확대됐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볼 같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트래블 앤 레저도 여기에 어. 들어갑니다. 그렇네요. 그 CS에 거기와 관련된 가정 같은 것들을 다 다루는 모양이에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앤 어그먼트 리얼리티 해가지고 AR, AR, VR 네. 있고 바로 그 밑에 웨어러블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카테고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기조연설에 삼성전자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런 얘기도 이슈가 되더라고요. 예, 예. 기조연설은 정말 좀 이제 영향력 있는 회사들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기조연설 이제 그 개요가 표가 나와 있는데 기조연설 쭉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김현석 사장이 지금 나가가지고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혁명을 위한 삼성의 비전 뭐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임로 쪽에서도
이제 다임러는 이제 올라 칼레니우스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인간, 뭐 기계 상호작용을 가능케 할 컨셉카,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카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델타라든가 큐비 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NBC 쪽에서도 나오네요. 네. 거기서는 이제 그 컨텐츠라든가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바라본 엔터테인먼트의 미래, 뭐 이런 이제 기조들로 쭉 주로 이제 자기들 회사들이 하고 있는 형태 그런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 쭉 해나갈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LG 쪽에서 예. 관계자가 기조연설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이번엔 또 삼성 쪽이네요. 그러면은 또 네. 이거 말고도 네네. 기조연설 말고도 컨퍼런스도 있어요. 네, 이제 기조연설은 이제 전체 놓고 이제 그쵸, 연설을 그쵸. 하는 거잖아요. 네, 컨퍼런스 이제 각 방을 놓고 거기에서 이제 PT 하듯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 현대자동차, 삼성, 소프트뱅크, 뭐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 한 330개 이상의 세션이 네. 컨퍼런스로 이제 각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예. 네, 지금 36개의 카테고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것만 봐도 정말 그 하나하나만 다뤄도 저희 1년 내내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예. 주제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압축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을 주로 이제 우리는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죠. 제일 그 CES 2020에서 늘 제일 부스도 크고 제일 이제 크게 보는 쪽은 TV 쪽입니다. TV는 우리나라의 그 양대 기업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렇죠. 네. 각축을 벌이고 있고 요번에 이제 TV 쪽에서 화두가 되는 건 이제 8K TV 그쪽하고 그다음에 제로 베젤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테두리 없는 거 네. 이제 QLED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삼성전자에서 내는 것 같아요. 투명 OLED TV, 투명 OLED TV는 화면인데 뒤쪽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이제 OLED TV, 또 롤러블 TV 이런 것들이 요번에 이제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구경거리가 될 것 같고 스마트폰도 뭐 너무 당연하게 5G 폰, 폴더블 폰. 예, 근데 폴더블 폰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안 내놔요, 이번에. 하지만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폴더블 폰이 나오게 돼 있고요. 또 카메라와 이제 뭐 보안,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적용이 된 것들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는가 더 발전된 방식들이 아마 이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현재 시간으로 2월 11일 날 폴더블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이 앞으로 여기에서 선보이는 중국의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차기 폴더블과 그렇죠. 뭔가 맞붙게 될 만한 경쟁작들이겠네요. 예. 아무래도 화웨이가 여기서 지금 선보일 걸로 미리 삼성전자에 앞서가지고 지금 여기 선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과연 어떤 걸 내놓을지 네. 예, 거기에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이 좀 되고 있고요. 화웨이 메이트 X도 있었는데 사실 예, 그거는 XS 이번에는 XS. 이번에는 S, 앞서서는 X. 예, X는 사실 졸작으로 좀 평가가 예, 됐었죠. 별로 안 좋았죠, 네, 반응이. 못 쓴다고. 과연 S는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다음은 예.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스마트 홈 부분인데요. 이제 좀 더 이제 진보된 음성 인식이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뭐뭐 하는 거를 아주 정확한 단어를 써가지고 딱딱 해야만 되는데 맞아요. 실제 우리가 이제 구어체로 얘기하듯이 뭐 불 좀 밝혀봐 뭐 이렇게 해도 불 살짝 밝혀주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듣는 이제 생활 언어를 알아듣는 정도의 음성 인식 네. 예, 그런 정도고 그리고 요번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물 인터넷 표준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OCF라고 해가지고 각 회사마다 사물 인터넷 표준이 다 다르니까 기기 간에 서로 간에 호환이 안 되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번에 선보일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표준화가 된다면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런 부분이 되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뭐 늘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차는 플라잉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가 플라잉카 요번에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잉카는 말 그대로 정말 자동차가 예, 날아다니는 날아다닙니다. 거예요? 예, 날아다니는 자동차. 참. 그 플라잉카를 소개를 하는데 네.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네. 앞으로 이제 뭐 몇십 년이 지나면은 네네. 땅 위에 자동차가 안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도 이제 네. 전망을 내놓으면서 하더라고요. 또 자동차인데 자율주행차면서 자동차인데 실내 공간이 굉장히 호텔급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이제 그런 럭셔리급 자동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일 거고요. 로봇 쪽에서 이제 상당히 좀 진보가 또 있을 거라 그래요. 로봇이 이제
산업용 로봇은 이제 이쪽에는 안 맞으니까 주로 서비스 로봇인데 교육용 로봇이라든가 또 매장 서비스, 가정 서비스, 의료 서비스인데 LG 쪽에서도 이제 많이 내놓는데 뭐 바리스타 로봇도 있고 요리 로봇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로봇들이 서비스 로봇 쪽으로 다양하게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기기라고 해서 이제 입고 다니는 컴퓨터 네. 이제 그런 건데 입고 다니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체 신호 같은 것들을 또 그쵸.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웨어러블 쪽이 지금 제일 많이 발전되고 있는 쪽은 헬스케어 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혈압도 측정하고 뭐 여러 가지 측정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 진단된 걸 가지고 의사한테 알려주는 용도로만 썼는데 지금 이제 그걸 넘어가지고 네. AR, VR하고 결합을 시켜서 네. 이제 자활 치료 같은 거, 재활 치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또 로봇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형태 그런 형태까지 지금 진보가 지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과 네. 치료까지 예, 확산되는 이제 그 정도의 웨어러블까지도 지금 이제 나올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고. 웨어러블 초기에 네. 그 나이키하고 뭐 협업을 해가지고 조끼를 입고 있기만 해도 심박수 체크되고 막 이런 네. 것만 해도 너무 신기했었는데 예. 이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치료까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예. 개선된 것 같고 그 밖에도 좀 볼만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재밌는 거 몇 가지가 있던데 이제 네네. 스마트 필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예, 스마트 필름 왜 우리 007 영화 보면은 네네. 자동차 유리가 까맣게 돼가지고 속이 안 보이다가 또 밝게 돼가지고 보이다가 막 이렇게 네네네. 되는 거 있죠. 네. 그런 필름이 나와가지고 아. 그게 실제 구현이 됩니다 이제. 어머. 예, 그래서 까맣게 돼가지고 안 보이기도 만들 수 네. 있고요. 예, 살짝 더 밝게 해가지고 보이게도 만들 수 있고요. 투명도 조절이 되는 예, 그런 스마트 필름이 이거 아마 자동차에 거의 적용이 되고 특히 이제 네. 그 집 같은 데도 유리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놓으면은 이제 뭐 바깥에서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용화되면 저만 같아도 쓸 것 같아요. 예. 사실 자동차의 썬팅을 그 규제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예, 예. 그 색채에 대해서. 예. 그런데 또 진하게 하면은 너무 쓰시는 부분도 불편하고 예. 그리고 사실 요즘에 썬팅이 안 돼 있는 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안에가 다 보이게 투명하게 하는 차도 없기 때문에 예.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실제로 개발이 예, 됐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를 네. 생각을 해보면은 자율주행인데 안은 럭셔리하고 그리고 그런 생활 보호까지 된다면은 자동차 안에 공간이라는 게 지금 같은 그런 기능은 아니죠. 그렇네요. 굉장히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물 재활용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기를 안 쓴대요. 네. 친환경적인데 전기를 안 쓰는데 오수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식수까지도 정화를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요번에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좀 요즘에는 친환경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 전기를 안 쓰면은 전력원이 어떤 게 될까요? 그냥 뭐 아니 전력이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적으로 여과기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면은 그냥 웬만한 건 다 여과가 되는 이제 그 정도의 재미나네요. CES는 가전 박람회인데 예, 전기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것들이 있고 네네. 또 360도 화상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360도인데 카메라가 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죠. 시야각이 있죠. 예, 근데 이 카메라는 이렇게 전체를 다 찍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화면상을 보면은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화상 이제 회의 같은 것들 지원해주는 그런 카메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 밖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 보니까 또 한 가지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네네.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아래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래쪽을 또 볼 수 있게 해놓는. 예, 그래서 그런 그 아래쪽에 뭐 혹시라도 뭐가 있지 않을까. 후방 카메라 같은 걸 앞에도 붙여놓은 거군요. 아니 그 아래 하방 자동차 밑에 네네네. 예, 아래쪽에. 밑에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제품들을 어떤 기업들이 이제 내놓을까? 그리고 예. 우리나라에서 또 상장사 가운데 참석한 업체들 이런 부분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예. 주식 시장을 조금은 또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죠.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390여 개인데 이제 실제 전시하는 회사는 190개 정도 되고요. 네. 오히려 이제 대기업이나 상장사들이 전시를 많이 안 하고요. 그래요? 예, 오히려 이제 그 벤처 기업들 네네네. 예, 그런 데들이 전시를 오히려 많이 합니다. 참가 기업 수로 보면 미국이 1933개, 중국이 1368개, 우리나라는 390개니까 3위 정도가 되어 있고요. 대기업 쪽에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자동차,
두산, SK텔레콤, 두산도 있군요. 팅크웨어가 이번에 AR 부분을 발표하면서 참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뭐 돼 있고 이 외에도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이 CES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전시하는 부스의 기업들을 쭉 봤는데 보니까 상장사는 많이 없어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은 또 각 회사에서 비장하게 준비한 제품들 몇 가지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일부는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요번에 그 거의 스마트폰 발표를 합니다. 뭐냐면은 갤럭시 S10입니다. S10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S10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이 되겠죠. 보급형으로. 예, 네. 보급형으로 또 이제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카메라가 몇 개가 달렸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이제 요즘에는 보면 중저가 폰 쪽으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8K TV는 이제 LG전자랑 삼성전자랑 굉장히 좀 많이 좀 그 각축전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QLED 패널을 사용을 하고 LG전자는 LCD 패널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지금 엄청 이제 싸우고 있죠.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예, OLED다 아니다. 많이 예, 네. 뭐 그러고 있고 중국도 이번에 8K 쪽을 진입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어디에서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올지를 지금 조금 주목해보는 입장이고요. 현대자동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잉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현대자동차 쪽에서는 도심항공기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도심항공기를 이제 발표를 한다 돼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여기서 CES 2020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예. 뭐냐면 3D 프린팅 마스크팩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한 명 한 명의 얼굴에 맞춰가지고 3D 프린팅으로 마스크팩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혁신상을 받았고 뭐 이런 정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 뭐 2010년 안팎으로는 CES에서 뭐만 발표했다 하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사실 근래 몇 년을 생각해 보면 CES의 효과가 예전보다 좀 약해졌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과거의 CES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어땠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CES 영향력이 컸던 때는 언제냐면은 그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적에 그때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그 정도라는 아니고 더 나은 성능, 더 이제 넓혀지는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을 가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조금 좀 영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많이 움직였던 것은 뭐 로봇 테마들이 있습니다. 로봇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적에 특히 이제 뭐 교육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은 그동안에 장난감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봇이 굉장히 좀 잘 나갈 것이다 하면서 로보나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들이 움직인 적이 있었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용 카메라가 센서니까요. 카메라를 다 가지고 있다 해서 움직였었고 에이스테크도 자율주행차 반도체 해가지고 움직였었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카메라를 녹화를 하잖아요. 영상 그 압축하는 데 대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쪽에서도 고영이라든가 큐레소 같은 경우에 의료 로봇 쪽으로 그때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테마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은 이제 주가 되돌림은 다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좀 어떨지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관련주로 볼만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세요. 저는 그 요번에 IT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쵸. 이제 물론 이제 업황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고 또 삼성전자 때문에 또 상승을 한 게 있지만은 저는 그게 이제 CES 모멘텀도 거기 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됐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CES가 지금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IT주들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에서는 단기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뭐냐면은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또 남아있잖아요. 2월 달에 MWC.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 눌렸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거고 또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실적 전망이 IT 쪽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꺾이는 신호로 보기보다는 좀 쉬어감의 신호로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어떤 거 보세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쪽은 5G가 여전히 굉장히
메인 테마예요. 네. 5G 보고 있고 폴더블 쪽,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이런 쪽에서 왜 이쪽을 잡았냐 하면은 이제 그 MWC에서 M자 모바일이잖아요. 그렇죠. 모바일 쪽을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한 걸음 좀 더 멀리 봐서 예, 예. 먼저 나간다는 예, 의미로. 이제는 CES보다는 MWC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과 관련이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5G, 네. 그다음에 폴더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이런 쪽일 거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일단 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특히 MCX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강하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네. 하나의 지표 종목으로 보자. 그런 종목들이 꺾이면은 이제 전체 섹터 심리가 꺾였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종목들이 안 꺾이는 한은 계속해가지고 종목 확산이 일어나면서 아직까지 안 올라간 종목들 끌어올리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안 올라간 종목 중에는 일단 뭐 5G 쪽에 KMW, 예전에 뭐 대장이었고 이번에도 또 올라갈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내년이 아니네요. 이제 올해네요. 올해는 이제 해외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네. 이제 그 원년이고 특히 2분기 실적은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MW 지금 이제 반등권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계속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쪽에는 캠시스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MC넥스가 아니고 캠시스 쪽 보시는 네네. 거네요. MC넥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표 종목. MC넥스는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보셔야 되지만 더 올라갈 룸이 있는 쪽은 캠시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듈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모듈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 내에 MS가 제일 큽니다.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뭐 지금 트리플, 쿼드러플까지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올해 이제 쿼드러플이 작년에 쿼드러플이 10% 미만이었는데 올해 35%까지 올라갈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가 될 거고 특히 밸류가 지금 굉장히 낮아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5배 미만입니다. 네. 올라갈 룸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캠시스 보고 있습니다. 캠시스는 또 오늘도 신고가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